안녕하세요. 플레이마스터 캐스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팅 코어 마스터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멈춤 마스터 소피입니다. 저희가 영화 속 끌어당김 시즌 1을 마치고 1년 만에 시즌 2 영화 속 나다움 만에. 거의 1년 만이에요. 그죠? 맞아. 1년 만에 영화 속 나다움으로 다시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근데 시간 빠르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시즌 1은 끌어당김을 욕망하고 어떻게 끌어당겨졌는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며. 포커싱돼 있었죠. 네네. 이번 시즌 2는 그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커넥팅 코어, 나다움을 주제로 한 그 영화들을 선정해서 그거에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로는 저희가 쿵푸 팬더를 선정했어요. 2021년 소피님, 미소님, 우리 그 하라마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답게, 즐겁게, 가볍게 여기에 적합한 영화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추천을 했고 같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덕분에 정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1편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정말 스토리라인 따라가기 위주의 어떤 그 시청이었다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자 하면서 다시 보게 된 쿵푸 팬더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달리하고 보니까 또 달리 보이죠. 이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지만 굉장히 쉽게 나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답게 살 때 주어지는 혜택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풀어줘서 참 도움이 되는 영화구나. 그리고 캐스퍼가 왜 선성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끊임없이 나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다움에서 직결되는 게 나의 운명이잖아요.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고 그 운명을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그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거를 너무나 이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대됩니다. 쿵푸 팬더 1 시작할 때 이제 푸 팬더가 나와요. 굉장한 우람한 체구에 어찌 보면 둔하고 약간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딱 봐도 보여. 순진해 보이기도 한 그런 쿵푸가 용의 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늘도 날고 막 테이블도 부시고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거기에서 막 멋진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다 꿈을 꾸고 아빠의 목소리에 깨져. 꿈 깨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거는 평소에 본인이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그 롤모델로 삼았던 5인방이 있었어요. 그쵸? 그 쿵푸를 잘하는 그야말로 쿵푸의 도사들 5인방이 있었고 그들을 흠모하다 보니 결국 꿈에까지 나타났고 곧 그 5인방 중에 한 명이 용의 전사로 뽑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면서 아마 첫 장면이 그렇게 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누가 봐도 응원해주기 참 어려운 그 꿈을 아버님은 한 방에 날리시죠. 너의 몸에는 국수 국물이 흐른다. 뼛속까지 흐른다.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거지. 역시 나의 아들이다.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맞아. 그 용의 전사를 뽑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장사를 보냅니다. 네. 이제 뭐 푸는 뭐 장사고 뭐고 어쨌든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말도 안 되게 용의 전사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할까요? 했지만 제사부님은 말씀하셨죠. 네. 이 세상엔 우연이란 없다. 그렇지. 운명이란 것은 거역 하나 들면 비극이 된단다.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네, 수도 없는 대사부님의 명대사가 있었어요. 명언이죠. 맞아.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 첫 번째 장면에서 대사부가 그런 말을 해요. 운명이란 것은 거역하려 들면 비극이 돼. 생각이란 물의 수면과 같은 법. 동요하면 들여다보기 힘들지. 반면 차분히 진정하면 해답은 분명하게 보이는 법이야.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아, 왜 사부가 그 대사부한테 타이렁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그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출소한다고 했나? 뭐 그 탈출한다고 그죠, 했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어쩌면 좋죠라고 불안해할 때 대사부가 전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맞아. 결국은 내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그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고 직시할 수 없으면 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물의 수면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먼저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이 평정심이 되도록 그야말로 안정되도록 해라.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푸우가 용의 전사가 됩니다. 결국엔 용의 전사가 되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영화 전편에서 자신의 운명이 뭔지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러면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지를 그 진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소들이 다 나와요. 이 현실에서도 내 운명을 알게 되고 개척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처음에 푸는 자기가 용의 전사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은 없지만 왠지 계속 꿈을 꿨던 거야. 그죠? 근데 대체로 내 운명이 그렇게 나에게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은 없는 상태지만 왠지 부럽거나 뭐 되고 싶거나 뭐 질투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운명하고 연결 지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씨앗이 이미 보였던 이미, 거지. 그죠? 그치. 팬더, 누가 봐도 뚱뚱한 팬더인데 그 용의 전사가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흠모를 했다라는 거는 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운명. 그 기질 안에도 그럴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내 때문에 운명에 사실 갈망하고 맞아요. 부러워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운명을 알게 하는 요소가 그런 요소들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내 운명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스승, 뭐 사부, 여기서는 이제 사부로 계속 나오지만 멘토가 됐던 친구가 됐던 그런 롤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롤모델이 나타나고 또 하나 공통된 걸 보면 적수가 나와요. 적수. 그렇죠. 적이 어떤 악의 존재가 되든 적이 되던 나를 자극하는 또는 아주 무지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현실에서도 늘 있거든요. 그게 내 운명을 알게 하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그 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잘 보면 내 운명이 뭔지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 수도 있죠. 네. 이걸 의식하는 거랑 그냥 또 사는 거랑은 또 달라요. 맞아요. 그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푸는 그렇게 해서 용의 전사가 돼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용의 전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용의 전사로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대사부님과 사부님의 그 멘토 사부님이 계셔서 계속 얘기하세요. 대사부님이 시부 사부님께 믿어라. 믿어줘라. 믿어줘라. 푸우가 자신을 못 믿으니 네가 믿어줘라. 믿어주고 그걸 그럴 수 있다고 네가 믿고 푸우도 믿게 되면 무의식적 차원에서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용의 전사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소피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믿으세요.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 그쵸. 믿어주고 애정을 갖고 이끌어주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네. 그쵸.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가자 이런 그 사부의 그 말이 팬더를 자극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얼핏 봐도 사실 그치. 아빠가 거위야. 본인은 사실 거위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야. 맞아. 내가 아빠처럼 그러면 국수를 뽑아야 되는 피를 이어받은 거 맞아?
그거는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 종족을 맞아. 달리해서 거위와 팬더라는 맞아, 종족을 맞아. 달리해서 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캐릭터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예. 푸에서 보면 너무 충격적이라고 자기 충격적인 걸 사실을 알았다면서 얘기하잖아요. 친아빠가 아니었어.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생의 비밀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 푸의 피 안에는 용의 전사가 될 피가 흐르고 있고 본인은 그 운명을 가지고 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바깥에서 계속 아빠나 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국수를 뽑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라고 주입을 시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상황,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길들여진다고 하는 맞아. 그 길들여주는 이렇게 발음이 꼬여. 길들여주는 그 역할이 그 지금 다른 어떻게 보면 종족 자체가 다른 거의 아빠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인물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공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 이게 우리가 왜 있는 그대로를 보자 하는데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난 어릴 때 이렇게 막 동물들이 말도 하고 이러는 거 보고 아이들이 막 그게 일체가 돼서 보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난 참 사실 공감을 못하는 게 많았었는데 난 지금 오히려 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거기 나오는 호랑이나 뭐 사마귀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한 그 동물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다양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가지고 인정하는 거. 그게 난 너무 이 애니메이션은 그런 의미로도 우리 성인이 돼서도 꼭 좀 보면 좋겠다. 사실 여기에도 생각이 그런 들어요. 차별과 분별 있는 있거든? 장면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5인방들이 이제 푸가 어찌되었건 대사부에 의해서 용의 전사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훈련을 하는 훈련생이 됐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너는 여기에 속할 수 없어,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다들 사실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잖아.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뚱뚱하고 아직 그 기술이 없고 그런 걸 보고 자격이 없다라고 미리 사실 판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사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 용의 전사가 될 자격은 이 계곡에, 그리고 우리와 이 계곡에 평화를 지켜줄 사람. 사람이 아니라 존재. 그럴 존재. 그럴 존재. 네. 나부터도 사실은 사람 중심 이런 의식이 너무 팽배하구나, 강하구나. 무조건 끝에 사람이 붙네. 어쨌든 나는 근데 쿵푸 팬더 1, 2, 3를 다 통틀어서 정말 3가 압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쩜 이렇게 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강추. 쓰리. 정말 꼭 봐야 된다. 한 편만 보라. 만약에 그러면 3를 꼭. 이게 개인적인 이거는 의견이에요. 네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지금도 어리고 해서 쿵푸팬더 1, 2, 3를 조금 과장하면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엔 그 모든 도구들이 막 있어가지고 애들 뭐 이거 하고 나오고 뭐 노래 틀고 뭐 다 합니다. 놀이를 함께 마스터라면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1, 2 그래 자기답게 이렇게까지는 제가 좀 했었는데 3는 너무 멀리 갔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영화 볼 때 참 멀리 갔네.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걸 다룰까. 그럴 수 있어요. 재미가 없다. 이 드라마가 좀 되게 다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3까지 만들었구나. 맞아.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듣지 모르겠지만 난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강렬한 그 메시지만 가지고 이 전체를 영화를 3편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한 감독의 용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계속 넘어갈 때마다 1에서 2 넘어가고 2에서 3 넘어갈 때마다 평가들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상업적으로. 네, 상업적으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크게 굴곡이 있거나 막 드라마가 막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플롯이 쫙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평이하면서 뭐 이런 느낌의 예측이 가능하면서 영화관에 가서 이제 보기에 아. 보면 약간 요것만 딱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역시 그냥 1편이 제일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3편이 진짜 3편은 필히 봐야 되겠구나. 어, 난 솔직히 3편은 지금 필히- 1, 2편만 보고 3편을 못 봐서.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푸가 됐어요. 음. 정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들려. 운명이 나한테 말을 걸어. 너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야. 영혼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떤 우주의 소리를 내가 듣고 전달해주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이제 푸는 용의 전사야. 그냥 그게 상징이잖아요. 푸에게 용의 전사면 내가 푸라고 생각하고 너가 그 운명이야. 라고 지금 메시지가 왔단 말이야. 내 운명이 말을 걸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우주와 직접 소통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할 줄 몰라. 그래 본 적도 없어. 난 아직도 에고로 있고 지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푸하고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나라면. 이게 내 운명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큰 어떤 지금 메시지를 줬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나 푸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그런 꿈에서 허우적대다 깼어. 나도 이해가 되는 게 왜 그 얘기 하잖아. 이제 결국 용의 전사로 선정은 됐어. 근데 사부가 봤을 땐 너무 답답한 거야. 얘를 어떻게 그래서 사부조차도 그랬어요. 사부조차도 의심을 하잖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얘를 용의 전사로 만들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푸도 물어 사부한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용의 전사로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사부가 난 몰라. 근데 난 거기에서 쿵 하고 우리가 그동안 갖은 방법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면서 실제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 내 안에 왜 위대한 내면에 내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믿어주지 못하고 그동안 배운 잡다한 지식들로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이걸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애쓰는 나. 애쓰는 나를 나도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부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나도 몰라 했잖아요. 심지어 근데, 그 전설에 이제 용문서가 있잖아. 또 그쵸. 그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활용 정정. 그거를 알 수 있는 용문서가 있는데 그걸 거기에는 보니 백지야. 백지였어. 백지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징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그렇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았고 지금 내가 그저 보이지도 않고 모르고 지금 현재 그걸 믿고 지금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걸 나라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각자 이걸 보면 정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아무런 비밀이 없었던 거지. 사실 그 안에 대단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계속 국수를 맛있게 만들어내는데도 국수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용의 문서에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백지였다. 그러면 뭘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각자 그 비법과도 같은 내 운명을 완성시킬 그 비법의 문서가 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핵심 얘기하고 난 얘기 안 할래 여기서. 그럼 봤으면 좋겠어. 보고 각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맞아. 이 부분은 좀 여러 느낌의 왜냐면 영향이니까. 스포일러가 저는 이제 팬도 보고 스포가 나올 정도면 이 느낌이 제가 꽤 지금 한 몇 년 동안 겪었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의 그 허탈함과 약간 좀 허무함과 그런 느낌이 딱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